코스모스와 국화가 활짝 피고 억새가 군락을 이루는 등 가을 정취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충남에서 깊어가는 가을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명소들을 소개합니다. 서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조례안이 결국 부결되면서 논란이 일단락됐습니다. 의원 4명 이상인 정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앞서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당리당략 중심의 구태정치가 되풀이될 수 있다며 반발해왔습니다. 독일 자동차 부품 업체가 650억 원을 투자해 당진 송산에 공장을 증설합니다. 외자 유치에 나선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오성환 당진시장이 뮌헨 현지에서 베바스토 대표 등과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완연한 가을입니다. 가로수는 오색 단풍으로 옷을 갈아입고 코스모스와 국화 등 가을 꽃들도 아름답게 피었는데요. 네, 이번 주말 가까운 우리 지역으로 나들이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깊어가는 가을, 지금 가볼 만한 충남의 명소들 소개해드립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당진과 예산에 걸쳐 있는 한 목장입니다. 흐드러지게 핀 코스모스 꽃밭이 광활하게 펼쳐집니다. 한들한들 분홍빛이 가을 바람과 함께 일렁입니다. 코스모스 물결을 따라 걷다 보면 마치 동화 속 한 장면에 들어온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슴이 확 트이는 느낌이에요. 와, 너무 예쁘고 이렇게 많이 있을 줄 몰랐거든요. 그냥 코스모스 그 축제를 한다는 그 플랜카드를 보고 오긴 했는데 그냥 뭐 한 컷이겠거니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이 이게 광활하게 코스모스가 있는지 몰라가지고 너무 그냥 생각했던 이상인 것 같아요. 온천으로 유명한 예산 덕산에선 하늘 높이 시원하게 뻗은 메타세쿼이아 길이 울긋불긋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인근에 있는 뎁사리 정원도 붉게 물들어 이국적인 풍경을 자아냅니다. 유럽과 아시아가 원산지인 뎁사리는 예부터 낫으로 베어 말렸다가 빗자루를 만드는 데 쓰이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가을 정취를 느끼기 위해 여기 충남 예산에 내려왔는데 운전하다가 보니 이제 되게 좋은 빨간 그런 경치를 볼 수 있었었는데 이게 뎁사리라 그러더라고요. 예, 되게 멋있고 이뻐서 다들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구경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발 791m 홍성 오서산에 올라 파도치는 억새 물결을 감상하는 것도 좋습니다. 구부 능선부터 정상까지 3km 구간에 은빛 억새가 장관을 이룹니다. 이 밖에 다음 주부턴 서산과 당진, 홍성 등 충남 곳곳에서 국화 축제가 잇따라 열려 가을 정취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역 정치권에 파장을 불러온 서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조례안이 부결되면서 논란이 일단락됐습니다. 28일 열린 서산시의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수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찬성 6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의원 4명 이상인 정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당리당략 중심의 구태 정치가 되풀이될 수 있다며 해당 조례안 추진에 반발해왔습니다. 독일 자동차 부품 업체가 당진에 공장을 추가로 짓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오성환 당진시장은 현지 시간 27일 독일 뮌헨에서 베바스토 대표 최고 경영자 등과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베바스토는 현재 세계 50개국의 공장을 운영하며 자동차 루프와 배터리 시스템 등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번 협약에 따라 베바스토는 당진 송산 외국인 투자 지역 2만 7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팩 시스템 공장을 증설하게 됩니다. 총 투자액은 650억 원, 신규 고용 인원은 30명입니다. LG엘러비전 충남방송이 지역 채널 심의위원회를 28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는 조규선 위원장 등 심의위원 4명이 참석해 충남방송의 주요 보도와 프로그램을 비평하고 운영 방향 등을 제시했습니다.
위원들은 당진 시립병원 타당성 검토와 송악중학교 버스 배차 문제 등 지역의 주요 이슈를 다룬 기획 보도를 높이 평가하며 밀착 보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지자체 게시판을 활용한 보도와 방송을 통한 ESG 활동 강화 등 지역 방송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소식을 전달하고 소외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님들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전국의 행정을 처리하던 관치 행정에서 지방정부의 독립성이 보장된 지방자치가 부활한 건 35년 전이었습니다. 1987년 10월 29일 지방자치의 부활을 담은 제9차 헌법 개정이 단행됐는데요. 정부는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이날을 지방자치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지방자치와 균형 발전, 귀가 따갑도록 들어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는 과연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국회는 여야의 소모적 정쟁으로 온종일 시끄럽습니다. 그런 만큼 국민의 눈과 귀는 중앙정부와 국회 움직임에 주로 쏠리고 있는데요. 지방정부와 의회에는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새로 뽑힌 단체장들이 취임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민선 8기 시장 군수들은 후보 시절 저마다 지역을 발전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여왔죠. 그랬던 그들이 당선되고 취임한 이후 무엇을 또 얼마나 했을까요?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들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우리 지역 소식에 관심을 갖는 것, 주인인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것이 나 자신과 또 우리를 위해 더 나은 지방자치로 가는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요?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신문 브리핑입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학교 내 일제 잔재 청산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27일 오후 충남교육청 안전수련원에서 열린 학교 내 일제 잔재 청산 사업 성과 보고회 인사말을 통해서였는데요. 김 교육감은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며 중요한 건 실천이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해방 7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가 곳곳에 남아있다며 역사적으로 식민지로 살면서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부터 학교 내 일제 잔재 청산 사업을 시작한 배경을 설명한 뒤 민족의 정기를 똑바로 세우고 역사의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선 일제 잔재 청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과거만 청산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4년 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어 김 교육감은 일제는 약 35년간 우리 민족의 어를 빼놓고 한글 말살부터 시작해 역사와 문화, 전통, 풍습까지 망가뜨렸다고 지적한 뒤 학교 안에서라도 회복하고 정상화시켜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는 김 교육감을 비롯해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현삼범 위원장, 박정식 의원 등이 참석했는데요. 편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도의회는 교육청의 역사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도가 장안 국가습지보건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장안 국가습지보건사업은 옛 장항제련소 운영으로 오염된 서천군 장항읍 일원의 습지를 복원하고 생태 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경우 환경부가 913억 원을 투입해 2029년까지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충남도는 훼손됐던 생태계를 복원하고 주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조사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을철 수확기를 맞아 농기계의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난 2016년부터 5년 동안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평균 연간 1,200여 건으로 10월에 가장 많은 156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농기계는 안전벨트 등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어 사고 시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홍성소방서는 사고 예방을 위해 농기계를 수시로 점검하고 경사길 주행 시 감속, 반사판 스티커와 방향 지시 등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가을철 스스가무시병 감염병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스스가무시병은 10월부터 12월까지 전체 환자의 80%가 발생하고 있으며 발열과 두통, 피부 발진 등의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시 긴 소매와 긴 바지, 양말을 착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진드기에 물린 흔적이 있다면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문 상록문화제가 3년 만에 정상 개최됩니다. 독립운동가이자 문학가인 시문 선생을 기리는 제45회 시문 상록문화제가 29일부터 이틀간 당진시청 일원에서 펼쳐지는데요. 올해 문화제에서는 시문 청소년 국악제와 시문 전국 시낭송대회, 시문 기획전시전 등이 진행됩니다. 이와 함께 뮤지컬 공연과 플리마켓, 푸드트럭과 체험부스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마련됐습니다. 제23회 서산 국화축제가 3년 만에 개최됩니다. 이번 축제는 다음 달 2일부터 10일간 서산시 고북면 북남골길 일원에서 펼쳐지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화관 만들기와 천연 염색 체험, 소원지 쓰기 등이 있는데요. 이와 함께 미로 정원과 구기자 터널 정원, 레터링 조형물과 포토존 등 야외 전시도 마련됐습니다. 서산 국화축제는 충청남도 지역 향토 문화축제 우수축제로 6년 동안 선정된 바 있습니다. 예산군이 경로당 운영비를 내년부터 매월 10만 원씩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분회 경로당은 월 35만 원을 지원받으며 일반 경로당에는 월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예산군 내 경로당은 모두 389곳으로 노인 인구의 70% 이상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군은 앞으로 노인 여가 문화 조성을 위해 양질의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태안군이 지역 청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월세 지원에 나섭니다. 태안군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가구에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기혼자와 미혼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은 내년 8월 21일까지 가능하며 복지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청양군이 지역의 특산물인 구기자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기록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청양군은 전통농업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정리하기 위해 내년까지 구기자 기록화 연구를 추진합니다. 앞선 기초조사에서는 구기자를 처음 재배한 고 박관용 선생에 대한 기록과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군은 3년 뒤 국가 중요 농업유산 지정을 목표로 관련 작업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